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한다 종합사회 오강수입니다. 오늘은 경제 단어 마지막 시간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생의 주기에 따른 경제 생활을 조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하죠.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일생 동안 경제활동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활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생의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의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의 주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유소년기 때는 여러분 지출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그렇죠. 유소년기라면은 어린애부터 중고등학교 정도까지겠죠. 그때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지출이 많습니다. 반면 청년기 때는 어떨까요? 청년기 때는 이제 갓 직장을 구하고 이런 결혼 준비도 하고 이런 시기죠. 여전히 지출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장년기 되면입니까? 여러분 40대 50대 되면 이제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가장 수입이 많을 때이겠죠. 그죠? 그래서 장년기는 수입이 많습니다. 자, 노년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노년기 때는 당연히 지출이 많겠죠. 자, 이 생애 주기를 네 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돈을 벌 기회가 많죠? 그렇죠. 장년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출이 많은 시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벌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출은 상당히 평생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유소년기 때는 소비 활동을 주로 하고 그죠? 청년기 때는 첫 직장, 첫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출이 많은 상태고, 장년기 때는 수입도 높지만은 또 자녀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녀 양육에 지출이 많죠. 그래서 수입도 많은 시기이지만은 장년기는 또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노년기는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죠. 자, 유소년기 때는 이때는 이제 바람직한 경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 때는 특히 미래 경제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수입이 어떻고 지출 이런 구체적인 미래 경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장년기 때는 이제 또 수입이 많은 시기니까 또 노년기 때는 또 수입이 없으니까 노후를 위한 이런 또 이 저축, 연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축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년기 때는 계획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수립해서 소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생의 주기에 따른 경제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소득은 생애 일정 시기에 이루어지지만은 소비는 평생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평생 동안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소비하는 생활, 이걸 우리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계획이 필요하죠. 특히 이 자산과 신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산과 신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뭡니까?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 집이 있죠.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또 금을 또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식,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산은 부동산, 금, 예금, 적금, 주식, 이런 채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유의사항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뭐 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수익성이 있는데 예금, 적금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동성이라는 것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는 이 자산 관리를 통해서 자기의 이 그 자산을 그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 관리 필요도 있죠. 자, 요즘 신용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제적 지불 능력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신용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가 신용 사회죠. 그래서 신용이 없으면은 왜 됩니까?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이 되고, 또 은행에 또 돈을 빌리는 것도 제한이 되고, 또 온라인 거래도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은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와 더불어서 오늘날 사회는 신용 관리도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관리를 위해서는 항상 경제적인 능력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소비라든지 충동 소비, 모방 소비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자신의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한 이유가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제생활은 일정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평생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죠. 생리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주기의 경제활동, 그죠? 유소년기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고, 그래서 주로 소비활동을 주로 하고, 청년기는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고, 장년기 때는 지출보다는 소득이 많고, 노년기 때는 지출이 많다 했죠. 그죠? 유소년기 주로 소비활동을 하죠. 자, 장년기도 소득도 많지만은 소비 지출이 많은 시기라 했죠. 그리고 또 노후를 위한 장년기에는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의 주기에 따른 경제활동의 특징도 여러분 파악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죠. 자, 소비 활동은 태어나면서 평생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소득 활동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장년기 때 가장 많은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정된 생산 활동 기간에 얻은 소득으로 평생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다? 그렇죠. 자산과 신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산이 뭐였죠?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즉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 했습니다. 자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죠? 그렇죠. 이자 등을 목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자산, 예금이죠. 그 다음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맡겨놓은 예금, 이걸 적금이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주식회사가 운영 및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증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부 기업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서, 이걸 우리는 채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아파트 등 옮길 수 없는 자산,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자산의 종류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자, 그 다음 자산 관리 시 유의사항. 투자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정도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투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정도, 이걸 수익성이라 하죠. 수익성이 높은 데 투자하면 좋죠. 그 다음에 자금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유동성이라 했습니다. 그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5번 안전성이 높으나 비교적 수익성이 낮은 자산. 안정성은 높은데 수익이 낮은 거. 예금과 적금 등이겠죠. 그 다음에는 안정성은 낮으나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자산은 주식이겠죠. 그죠? 주식. 자,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신용도 중요하니까 신용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자,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 활동에서 자녀 학비, 주거 비용 등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단계는 그렇죠. 장년기라 했습니다. 2번 한정된 생산 활동 기간에 얻은 소득으로 평생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렇죠. 자산과 신용 관리입니다. 3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즉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 했죠? 자산이라 합니다. 4번 주식회사가 운영 등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증서로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식 가치도 변화하는 자산은 그렇죠. 주식이겠죠. 5번 사람의 경제적 지불 능력 또는 지불 능력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신용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불행은 내 허락 없이는 오지 못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칩니다. 그런 일들을 닥치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걸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일은 없다. 내가 불행하게 생각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도 여러분들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